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경제의 세계를 신나게 탐험해볼 두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아침에 마셨을지도 모르는 커피. 이 세 가지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 혹시 뭔지 감이 오나요? 전부 다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든 것들이라는 점? 아하, 그것도 정답이네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경제학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힌트를 좀 주자면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나 재료가 전부 우리나라에서만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국제무역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협력과 거래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국제무역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현실을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주요 국가들의 무역 통계인데 숫자가 빽빽해서 처음 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숫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낼 거니까요. 이 표가 뭘 보여주냐면 각 나라가 자기네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고 또 사오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세계 전체부터 한번 보죠. 전 세계 총 수출액을 전 세계 GDP로 나눈 비율이 34.3%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3분의 1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팔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죠? 교수님, 근데 저기 네덜란드 좀 보세요. 숫자가 말이 안 되는데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93.5%라니 이건 뭐 자기 나라에서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수출로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이야,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네덜란드처럼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나 농업 같은 분야에 고도로 특화된 나라들은요,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곤 해요. 말하자면 나라 경제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수출이 GDP의 49.0%, 수입이 48.5%네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볼까요? 얼마가 나오죠? 와, 97.5%요. 거의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것, 즉 GDP랑 맞먹는 금액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수출한 금액이랑 수입한 금액을 합쳤더니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랑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97.5%라는 숫자가 도대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의도했던 전략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천연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 안에 시장도 작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 주도 성장을 생존 방식으로 택한 거죠. 지금부터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찬란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전 세계 무역이 주로 어떤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예요.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거래량이 많다는 뜻이죠. 이 그림에서 뭔가 좀 흥미로운 점 발견한 사람 있나요? 교수님! 저는 당연히 잘 사는 선진국들끼리 서로 가장 많이 거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저 화살표가 제일 두꺼운데요? 정확하게 봤어요. 놀랍죠?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무역량이 무려 9.2조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흐름이 됐습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흐름에 바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셈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한국 경제는 무역의 전도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와의 거래 없이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에 우리 경제가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역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어떻게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두 얼굴을 그래프를 통해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1955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때요? 와, 이건 뭐 그냥 수직 상승이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그 성장의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1년 총수출액이 고작 몇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8,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이게 바로 무역이 우리에게 선물한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교수님,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마냥 평탄하게 쭉 올라가기만 한 건 아니네요. 중간중간에 크게 꺾이거나 움푹 파인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에요. 바로 그 움푹 파인 부분들. 저것들이 바로 무역의 또 다른 얼굴, 즉 위기의 도화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역사의 상처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그래프의 상처들과 한번 맞춰보죠. 1970년대 전 세계를 덮쳤던 오일 쇼크, 1997년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이었던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그래프가 마치 심장박동이 멈는 것처럼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는 게 똑똑히 보이죠? 이것이 바로 높은 무역 의존도가 가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성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제 무역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되짚어 봅시다. 오늘 내용을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국제 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규모다. 둘째, 특히 한국 경제는 이 무역에 아주 깊숙이 의존하고 있다. 셋째, 바로 그 의존성 덕분에 우리가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게 된 거죠.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하는 양날의 검이라면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